변호사님들, 네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예. 저한테는 그냥 12월 24일, 25일입니다. 예. 이제 헤어지는 연인들도 연말이면 좀 많겠죠. 네. 아, 보통 패턴을 보면 바라시는 거 아닌가요? 크리스마스를 지난 다음에 이제 헤어지는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연인들끼리는 연말 정산의 시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어제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네. 헤어진 전 남자친구한테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네. 프라다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쿨하게 돌려줬습니다. 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참 복잡 미묘하고 신이 내린 선물이냐 흉벌이냐 이 연애 아니겠습니까? 이 연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 철학적인 얘기를 해석을 네. 좀 해보려고 특히 이제 법적인 문제 네.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예. 갑자기 나왔어요. 툭 나왔어요. 프라다. 이거 돌려줘야 됩니까? 신 변호사님.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상 교제하는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은 선물은 사실 증여니까요. 증여? 그래서 증여의 경우에는 뭐 다시 돌려줄 필요 없는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부담부 증여? 예, 증여할 때 증여를 받는 사람도 일정한 부담을 지기로 약속을 하고 하는 게 이제 그 증여를 부담부 증여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앞으로 나랑 사귀는 걸 전제로 이 선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찌질하네. 그 상대방도 그래 알았어 내 마음 변치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한 경우라면 이게 뭐 이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 얘기 제대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파기해 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부 증여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오늘 가능성은 새 떨어진다. 이벤트 이게 저 프라다 부담부 증여 이렇게 하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네. 이 내용 증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 어제 나온 기사의 논지도 보면은 내용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MZ 세대가 이별의 통보와 그에 대한 내용 증명으로 해결을 갈등을 푼다. 법률로 네, 네. 법적인 네. 표현으로 한다. 근데 내용 증명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내용 증명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내용 증명이랑 이제 개인이나 기업 같은데 채권 채무가 있으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득실 변경에 관해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문서 세 통을 준비해요. 그래서 원본을 우체국에 세 통을 다 가져간 다음에 원본은 세 개를 다 똑같이 만들고 네. 원본은 상대방에게 보내고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우체국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예. 우체국은 한 3년 정도 보관하게 되는데 이 세 개를 이제 우체국이 개인의 거래나 이런 것들이 내용과 이 발송한 날짜 같은 거를 증명해 주는 거죠. 그 우체국에서. 그리고 이 자체는 사실상 법률적 효과 자체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이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채고나 하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용 증명 자체를 보냈다고 해서 이제 어떤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명령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걸 보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이제 있는 어떤 그 발송을 보내는 그 문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아까 심리적 압박감을 받습니다. 아까 아마 이쪽에 이제 프라다백 돌려줘도 내가 혹시 이 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얘기를 했던데 내가 혹시 뭐 이렇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주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의무가 없는 일도 심리적 압박을 주면은 그런 종이를 받으면 보통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자체로는 법률적 효과는 없지만 증명력이나 뭐 증거로서 가치는 있습니다. 요즘 프라다백 얼마씩 합니까? 다 다르죠. 다 다른가요? 모자에 따라 다르게 어떤 종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이게 근데 이 내용 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근데 크게 기대하거나 너무 과장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내는 쪽도 그렇고 받는 쪽도 그렇고 어떤 분은 제가 가끔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내용 증명이 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받으면 마치 뭔가를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답변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예. 그 답변할 필요 무슨 숫장도 아니고 답변할 필요 없어요. 물론 하겠다 뭐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했다는 걸 나중에 확인하고 싶으면 받고 싶으면 해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이거 뭐 일일이 거기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서 반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용 증명 보내면 알아서 뭐 돈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마치 소장 뭐 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만 보내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너무 큰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 뭐 대신 했는데 가면 너무 큰 돈을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인터넷상에 워낙 그 양식이 잘 돼 있어서
그거대로 그냥 넣어도 돼, 그냥 써도 돼요. 음.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돈까지 들어가면서 할 만큼의 대단한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사실 확인이에요. 옛날 이런 언제 이렇게 내용을 독촉하거나 이런 내용의 사실을 써서 보낸 적이 있다라는 정도 거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뭐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요즘 이게 20, 30대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내가 확실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뭐 분쟁이 있어 요구할 때도 다 내용 증명 보내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다 말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뭐 요즘 뭐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말하기 전에 그냥 내용 증명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법적으로 명확할 수는 있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야, 뭐야 이거? 기분 법대로 나쁘죠.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오히려 사건을 키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최후에 내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뭐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 진짜 이렇게 안 해주면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최후 통첩, 최후 통보 정도에서 하는 거지. 네.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걸 보내고 무슨 뭐 쪽지 보내듯이 하는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그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그 뭐랄까요? 본인의 어떤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다라는 어떤 뽐내기? 스웩 뭐 이런 네, 그런 느낌인 것 뽐내기. 같아요. 네. 요즘 젊은 애들도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나는 이런 수단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네. 선물이 아니라 네. 성형수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정산의 문제가 남기는 하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근데 돈을 빌려준다는 건 어떤 무슨 우선은 먼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그래도 사귀었던 사이고 좋았던 내용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해야죠. 뭐 이 부분은 내가 너에게 빌려준 거니까 좀 돌려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막 소송으로 가자면 갈 수도 있죠. 이 부분은 뭐 지급 명령 신청도 하고 좀 증거를 뭐 네가 나 좀 빌려줘 뭐 나 이거 성형수술한테 쓸게 뭐 카톡이나 문자가 있다면 그걸 증거로 뭐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디로 보내줘 하는 게 남을 거고 그리고 요새는 다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갖다 주지는 않잖아요. 계좌이체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있고 이제 뭐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 그러면은 대여금 반환 소송도 할 수 있지만 꼭 굳이 이제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실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법대 1학년 때 처음 들었던 말이 이제 법학 일반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다. 내가 아유 왜 법대 1학년인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저는 했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만 법대로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든 말인지 모르는 거다. 사실은 이제 저희 때는 만약에 이런 물건 같은 것도 만약에 헤어지면 그냥 추억을 보관하고 있기 약간 미안한 마음과 그런 게 있어서 약간 그런 삐진 마음이나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담아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돌려줬잖아요. 보통은 요새는 이제 물건을 사주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 세상이 약간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원래 그런 진리의 말이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아니면 돈을 쓰는 걸 이제 한도를 해놔야 돼요. 해놔야 된다. 네. 리미트를 설정해서 사귀다 보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뭐 달라고 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를 아니 결혼할 줄 알을 줄 어떻게 처리하나? 종이 울리면 결혼하는 줄 알고 난 다 종이 울리던데. 저도 여러 번 종이 저도 여러 번 울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저 예전에 그 소액 담당할 때 이런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많군요. 네, 그래서 맨날 내가 욕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대부분 다 그래. 남자가 온 거예요. 원고가 채였어요. 여자가 차였어.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그동안 썼던 모든 자기가 데이트 비용을 다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아, 그래요? 청구를 해요. 그 보면 막 심지어 몇천 원짜리도 있어요. 항목에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는 진짜로 단위가 큰 것도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교제하던 사이에서 만약에 돈 거래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본단 말이죠. 예. 이걸 대여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물론 아주 고액인 경우에는 가끔씩은 믿어주기도 해서 그냥 그걸 대여로 인정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둘 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정말로 되어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남겨놔야 돼요. 증거를. 차용증은. 그래야 훨씬 오히려 깔끔해져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한쪽에서 예를 들면 여자가 진짜로 빌려갔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라고 우겨. 그럼 그것 때문에 관계도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놓으면 사실은 둘 사이가 어떻게 보면 요 부분에 있어서만은 명확할 수 있어서 서로 간에 오해나 뭐 다툼의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헤어지게 됐을 때도 법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유리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예 뭐 연인 사이에 뭐 하는데 뭐 이 정도 금액을 뭐 남겨놔. 아니면 입금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좌를 보낼 때요. 언제까지? 어디 대여금이라고 표시해 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만약에 그냥 그걸 뭘 쓰기가 뭐하면 아니면 카톡으로 내가 얼마 빌려줬어 거기다 답변 받는 식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기본적인 것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명하게 헤어지는 그걸 현명하게 방법. 헤어지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여쭤볼 때 다시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사례인데요. 박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외국의 예 같은 경우에는 부잣집 재벌하고 결혼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본인 그 미모가 출중한데 그 남편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성형수술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고 위자료 할 때 그 부분도 아마 청구를 한 걸로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돈이 좀 있는 남자친구 같은 경우 너 여기 고치면 더 이쁘겠어?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겠어? 해서 다 했는데 나중에 헤어졌어요. 본인이 원하는 얼굴이 아니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이거를 통산 손해라고 보긴 또 힘들고 손해라는 건 또 그 사람이 이제 그 또 약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은 이제 싫을 수 있는데 또 봤을 때 또 예뻐졌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뭐 특별 그다음에 손해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손해 예를 자체가 들면 없다는 게 아닐까. 야너 고쳐 안 고치면 너 죽어 이런 식의 안 협박이라든가 고치면 헤어질 거야. 헤어진 거 자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죽여버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죽여버릴 뭐 거야? 나는 이제 네가 얼굴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든다. 사실 연인 사이에서 뭐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 내가 고치기 싫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건데 못 헤어지게 한 것도 아니고 뭐 헤어진다고 해서 뭐 당장 어떻게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니까 뭐 심정적으로 죽을지는 모르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갖고 자기 희망사항 요구사항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협박이나 이런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자기가 어떻게 고쳤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뭐 그거 했다고 해서 그거에 들어간 비용들을 손해라고 청구한다? 이거는 조금 불법행위도 아니고 그 손해가 청구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자료 정도 뭐 위자료 네. 정도? 근데 위자료도 인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로 인정되는 건 사실혼 관계 정도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단순 연인 사이에서 헤어졌다고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단호한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이 이렇게 비정합니다. 네. 꼭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신 변호사님, 예. 이 지금 문제가 소소한 얘기거리 같지만 지금 여러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트 폭력, 또 스토커, 또 보복 범죄, 가족 범죄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데 두 분 모두께 좀 여쭤볼게요. 신 변호사님께 무슨 여쭤보면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는 게 좀 현명합니까? 그러니까는 단순히 이런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기 차이신변 적도 별로 없다고 하셨죠? 신 변호사 얼굴을 보세요. 차이인 적이 아니요. 없지. 그렇다면 제 질문 좀 아니요, 부적절했나요? 저는 어차피 짝사랑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차이가 이유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냥 마음만 적으면 됩니다. 그냥. 예. 예. 저도 뭐 이거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좀 찾아봤어요. 몇 가지 그러니까 좀 참고할 만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안전이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안전이별? 안전하게 이별하는 거. 거를 안전이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안전가옥도 아니고 안전이별. 예. 근데 보니까 우선은 뭐 그러니까 이별 그러니까 준비 그다음에 이별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과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하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둘만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선정해서 이별을 통보하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애인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출근 전에는 이별을 구하지 않는다. 그냥 가다가 뭐 사고 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이별 통보하는 게 앞둔 금요일. 왜냐하면 주말 동안 약간 그거를 좀 슬퍼할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니까 음. 뭐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배려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긴 한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네. 직접 얼굴을 보고 이별을 통보해라. 얼굴을 보고 내용 증명 보내지 문자나 말고 아니면 아니 그냥 극단적으로는 잠수 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잠수 타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매너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뭐 실제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 때문에 이별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뭐 이유도 몰라 내가 헤어진다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면 내가 왜 이별할까 그거 계속 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것도 뭐 말할 때도 야, 너무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한다고 명확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이별은 단호하게 얘기를 한다는 단호하게. 겁니다. 약간 여지를 주면서 넌 좋은 사람이지만 뭐 좀 다른 거 약간 둘러대면서 약간 상대방을 또 배려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희망 고문. 예,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뭐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다. 그 대신 너무 잔혹하게는 굴지 말아라. 잔혹하게는 굴지 말아라. 뭐 하면서 너무 이게 상대방을 너무 이렇게 비난하거나 뭐 하여튼 상대방의 자존심을 너무 떨어뜨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혹시나 모를 상대방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라. 대회라. 예. 그래서 그 뭐 그러면은 그 뭐 전기 충격기 이런 거를 좀 바꿔보면 그러니까 아주 통제불능한 지경에 이르면 그냥 자리를 뜨고 애인이 안정을 되찾으면 다시 대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대신 뭐 됐어 나 갈래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말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스토킹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찾아오거나 할 수 있어요. 뭐 예전에는 그런 처벌하는 법은 없긴 했지만 지금 뭐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처벌은 가능한데 이건 뭐 최후의 수단인 거고 뭐 거기에 따르면 뭐 임시 조치들도 있고 뭐 긴급 조치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접근 금지 예.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보호를 받는 게 필요하고 또 민사적으로도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반할 시에는 뭐 예를 들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위반 때마다 지급하는 거 예. 뭐 이런 식의 뭐 간접 관계도 가능하니까 네. 뭐 이런 식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은 여러분들의 댓글과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영상의 댓글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